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네, 우리 당신 브랜드 연구소 방송 시작한 지 한 2주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궁금증이 생기셔가지고 블로그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뭐 방송이 급할 것도 없고 어디까지 뭐 꼭 가야 된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 댓글로 이렇게 저한테 문의 온 거를 이제 비밀 댓글로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또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그 궁금증에 대한 것들을 질문으로 풀어보고 거기에 관련된 댓글 제가 답글 달았던 것들을 방송으로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오 클립에서 방송 다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댓글 남겨요. 저는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만 방송을 제작하는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방송을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되어 글 남깁니다. 유유. 카페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사람이 많지 않고 방송 특성상 토론을 하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서 유튜브를 제작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유유하셨어요.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일단 기다려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대부분 사실은 방송해야 된다, 뭐 유튜브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시작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해서 꾸준하니까 성실하게 몇 개월을 계속 하기는 하시는데 보통 3개월, 6개월, 9개월, 1년의 고비를 못 넘기고 대부분은 중도에 하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과 이거를 어떻게 이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작하신 게 뭐 방송이든 회사를 다니시든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를 하시든 뭐 어떤 경우든지 전부 다 369의 고비를 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3은요. 시작해서 뭔지 모르니까 정말 이거 내가 너무 모르는데 이렇게 해도 돼? 막 이런 불안감 때문에 3개월을 넘기기까지는 스스로의 무능력을 자신이 자신에게 참아내지 못하면 그만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것마다 다 사실은 다 자신이 없는 거죠. 이거 맞나? 이거 제대로 되는 건가? 막 이런 고민을 아마 계속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무사히 3개월의 고비를 넘게 되시면 그 다음은 6개월의 고비가 찾아옵니다. 6개월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함을 경험을 하게 돼요. 비슷한 패턴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비슷하게 계속 6개월 정도를 진행을 하면 정말 이렇게 했는데 반응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어머 이거 아닌가 봐. 근데 방법 알려준 대로 했는데 그 다음 방법을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6개월의 고비에서 갈등하다가 스톱하게 되겠죠. 6개월 정도 되면 업무의 매뉴얼이나 아니면은 어떤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은 습득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뭐가 부족하느냐? 지혜가 부족하시죠. 왜냐면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할 것 같지만 사실상 6개월 정도를 해도 비슷한 경험 수준 내에서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폭발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까지는 쉽지 않은 단계를 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직장을 다니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함께 회사를 다니고 있다 하면 6개월 정도 되면 사람에 대한 고민이 함께 진행되게 돼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상황도 6개월 정도면 진행됩니다. 일은 괜찮은데 저 사람 때문에 싫어. 아마 핑계 중에 가장 많은 이 벽에 부딪히는 게 6개월에는 사람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9개월 차에 또 다른 벽을 넘게 되십니다. 보통 그때 넘기는 벽은 매너리즘의 벽이에요. 하는 만큼 했고 뭐 죽을 만큼 힘들 정도로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 되면 조금 잘해도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기대치가 함께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그 수준은 높아져야 되는데 옆에서 확실하게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없거나 아주 이 강렬하게 코칭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상태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9개월차 벽을 지나면서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겠죠. 해봤는데 안 돼. 그리고 그만둘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엔 또 막막한 거예요. 거기 그 정도까지 해봤는데 힘들었잖아.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갖고는 안 된대요. 그럼 더 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도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힘든 걸로 내가 얻은 것도 없는데 더 해야 돼?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9개월차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냥 중도에 포기하게 되겠죠. 사실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시작을 해서도 3개월, 6개월, 9개월 정도까지 이런 고비를 넘기기 어려운데 운 좋게 넘겼다. 그렇게 됐을 때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1년 정도 됐을 때 뒤돌아보면 조금 보여요. 아, 이 길이 나하고 맞는 거구나. 하면 할수록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겠구나. 근데 할 게 많구나. 이 정도를 인지하는 정도가 1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상황에 시작을 하셨던지 본인의 그 시간을 한번 객관적으로 체크해 보시라고 이 369 패턴을 알려드린 거고요. 질문해 주신 이 분 같은 경우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 드린 거를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일단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그러니까 오디오로만 송출되는 팟빵하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만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쪽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본인을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클라이언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청취자가 이미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오디오 클립을 듣거나 모든 사람이 팟빵을 듣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되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확률 중에 본인이 딱 그 채널을 선택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요즘같이 또 이 비디오로 보는 이 유튜브나 이쪽이 강세인 시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미 그쪽 시장에 나와 접점이 될 만한 사람들과의 그 만남은 아예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주 유명해져서 누군가가 찾아 들어오기 전까지는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른 사람이 알게 할 확률이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을 듣는 사람 중에서도 이 나랑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을까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거기다가 질문을 하실 때 사실은 본인이 어떤 분야의 방송을 하는지 저한테 얘기를 안 해주셔서 일반적인 예로 들어드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자신이 하고 있는 방송이 분명히 어떤 분야에 해당할 거예요. 경제인지, 철학인지, 인문인지, 자기계발인지, 뭐 아니면은 어떤 거든지 요리든지 여행이든지 맛집이든지 기타 뭐 연예인에 관련된 거든지 어떤 분야든지 자신의 분야가 있는데 그 해당 분야가 만약에 레드오션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방송을 하고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자신의 방송을 드러내기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죠.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가 레드오션인지 블루오션인지를 한번 먼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관심을 갖고 먹고 사는 부분들을 넘어서서 이건 꼭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 관심 분야라면 분명히 나만 할 수 있는 무언가 유니크한 요소를 넣어주지 않으면 돋보이게 만드는데 조금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나만 하고 있다. 그 분야를. 그러면 독점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도가 없는 분야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하고 있는 분야가 레드오션인지 블루오션인지 체크할 것 먼저 해보시고요. 레드오션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말하고 있는 방송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나만의 포인트를 더 강조하실 수 있는 무언가 경험치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블루오션일 경우에는 사람들의 관심도를 끌어올 수 있게끔 하는 무언가 요소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레드오션이나 블루오션이냐의 자신의 관심 분야를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의 만들어내는 컨텐츠의 이 수준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컨텐츠라 하면 이 온라인으로 다른 사람과 만나지게 되는 어떤 형태를 말을 해요. 컨텐츠는 뭐냐? 바로 글, 그림, 사진, 영상, 이미지 이런 걸 컨텐츠라고 해요. 오디오도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들리는 컨텐츠죠. 이것도 이 영상의 또 다른 의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컨텐츠에는 사람들이 사랑받는 컨텐츠에는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재미있어야 돼요. 그래야 듣기라도 하죠. 너무 많은 이 컨텐츠의 홍수 속에서 일단 재미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재미는 없는데 저거 안 들으면 내 생활에 불편함이 야기되거나 나의 앞길에 뭔가 장애가 생겨. 그래서 반드시 이건 해야 돼. 그런 게 다 입시 공부랑 연결돼 있죠. 꼭 재밌어서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한테 반드시 유용해야 돼. 유틸리티. 그러니까 재미있거나 유틸리티, 유용하거나. 그럼 나머지 하나의 요소는 뭐냐? 바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컨텐츠여야 돼요. 눈물을 자극하거나 마음이 울려서 이런 것쯤은 같이 공유해줘야 돼 라고 생각할 만한 요소가 들어가서 이모션, 그런 감동의 어떤 코드가 맞게 되는 컨텐츠라야 사람들의 관심사에 눈에 계속 뇌리에 남게 될 수 있다. 자, 다시 컨텐츠를 정리해 드려 볼게요. 이 사랑받는 컨텐츠가 되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재미있거나, 두 번째 유용하거나 유틸리티, 반드시 나하고 필요한 것들이어야 사람들이 시간 들여서 듣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의미 있거나 감동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내가 그냥 시간 채워서 방송을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요인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진단을 해보면 열심히는 하는데 분명히 헛바퀴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아마 스스로도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아까 자신의 분야 체크하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컨텐츠 자체를 체크해보라 그랬고, 세 번째는 바로 성실성 체크예요. 6개월을 했다고 했는데 이 6개월을 정상적으로 일주일에 2회 이상 꾸준하게 6개월을 했는지, 생각날 때마다 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은 나의 성실성을 체크해 볼 수 있게 돼요. 약속한 날 약속한 방송이 올라오면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통은 시작을 했다고 말은 하는데 언제 올라올지 약속하지 않아요. 공개적으로 얘기 안 했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시간 날 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송의 신뢰도가 높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영방송을 만든다라는 생각으로 이 팟빵이든 오디오 클립이든 유튜브든 이렇게 사람들과 약속한 방송을 만들 때 필요한 그 기준을 지키는 게 정말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기로 한 날, 하기로 한 시간에 정확하게 해내는 것. 그렇지 않으면 뭐다? 방송 사고다. 이런 정도의 감으로 진행을 하셔야 사람들도 내가 만들어내는 이 긴장도 있게 만들어내는 방송에 귀를 기울일 가치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계속 했어요. 이런 세 가지를 다 맞췄어. 이제 그러고 나면 사실 뭘 해야 돼요? 내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퍼포먼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에 무언가 올리는 것들은요, 사실은 다 그냥 퍼포먼스예요. 이 퍼포먼스에 이게 좀 다른 거랑 다른 건 소셜 퍼포먼스인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 뭔가 행위를 한 거예요. 거기에 뭐가 와야 돼? 반응이 와야 돼. 소셜 퍼포먼스에 리뷰가 붙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좋아요든 공유든 댓글이든 무언가 이게 댓글이 나쁜 악플이든 좋아요 응원이든 이런 것들이 달려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플이 제일 무서워. 사실은 악플보다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고 있는 방송에 인지도를 올릴까라고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데 관련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뭐 방송뿐만이 아니에요. 하고 있는 그 일이 홍보이든 프로젝트든 어떤 일이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인지도를 올리는 팁. 첫 번째, 방송 전 예고하기. 일단 내가 어떤 방송을 하는지를 미리 연관된 SNS에 홍보를 하는 거예요. 블로그에도 기록해두고 언제 어떤 내용으로 누구와 함께 어떤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예고를 하면 관심 있는 사람이 그 방송을 들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일단 예고하기. 그다음 두 번째는 실제 지금 팟빵하고 오디오 클립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녹음을 한 다음에 편집해서 내보내는 그 상황은 시간이 지나서야 그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라이브 기능이 되게 좋잖아. 페이스북 라이브나 유튜브 라이브를 그냥 방송 녹음하는 그 현장에서 틀어놓고 진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내용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실수로라도 방송을 볼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궁금하면 어떻게 해요? 댓글이나 이런 걸로 바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문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소통을 하면서 방송을 진행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요. 방송을 해서 오디오 클립에 클립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팟빵에 이렇게 발행을 하고 나면 그 해당 링크를 다시 어떻게 해요?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보세요.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SNS에 다시 재발행을 하면서 제가 이런 방송을 했어요. 이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해놓고는 그냥 오겠지, 누가 듣겠지 이게 아니라 하고 있는 그 과정을 사전, 현장, 사후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꾸준하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원소스 멀티 컨텐츠 OSMC라고 하는 부분으로 컨텐츠를 다각화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듣는 라디오로밖에 안 나오는데 이 내용을 텍스트로 뽑아서 블로그에 글과 사진으로 포스팅할 수도 있고요. 이 내용을 카드 뉴스로 제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쁜 원페이지 포스터로도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서 메시지를 기록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방송 한 번 한 건데 이 방송과 관련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다 채널에 계속 알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행하고 있는 방송으로 사람들이 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슈를 방송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어떤 내용의 방송을 하는데 그 주나 뭐 그 해당 그 기간에 뭐 온라인에 이슈가 터졌다. 그러면 그 이슈를 가지고 오프닝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들어왔다가 본인이 하는 방송을 깊이 있게 들어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게 하고 아니면 뭐 어떤 지금 뭐 몇 주 기념, 뭐 몇 회 기념, 뭐 그다음에 아니면 구독자 수 몇 명 기념으로 이벤트를 같이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커피 쿠폰을 쑤셔도 괜찮고요. 방송에 초대하는 걸로 뭐 그 이벤트를 개최하셔도 괜찮고 그냥 진짜 내가 이런 걸 해도 돼? 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버리세요. 다 그런 거 없애고 그냥 내가 이 분야에는 최고야. 나 아니면 이런 거 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나와 만나고 싶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세요. 해서 오든 안 오든 확률 50%잖아. 근데 만약에 오면 어때? 완전 대박 아니에요? 근데 하지도 않고 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울고 난리 났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내가 지금 브랜드 가치가 별로 없고 인지도가 없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초대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 지인 중에 다 핫바리들만 있지는 않잖아요. 유명한 분들도 있고 영향력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방송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식사 한번 초대하고 식사 사드리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그분을 홍보를 하면서 그분이 나오는 방송으로 유도를 하고 다음번에는 그 증거를 가지고 또 다른 분을 초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영향력이 없을 때는 영향력이 없는 분들을 자꾸만 언급을 하시면서 그분을 검색했다가 나에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이게 방송이든 블로그든 마찬가지예요. 내 블로그에 도대체 사람들이 안 온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인터뷰를 해보라고 저는 권하는데 인터뷰는 주로 누구를 해요?
내 친한 주변 사람들을 하는 게 인터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내 동생, 친한 친구, 아무도 관심이 없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시간 낭비예요. 어차피 시간 써서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람을 인터뷰하세요. 사람들이 검색할 만한 사람을 인터뷰를 해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을 내 블로그에, 내 방송에 담아보세요. 그럼 그것 때문에 분명히 내 방송의 인지도가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자, 이 정도쯤 해도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에 뭘 빼먹었구나 라는 거는 조금은 진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6개월 정도 해보셨다고 했죠. 조금 더 진행해 보세요. 일단 기간적으로도 6개월은 길지만 짧은 시간입니다. 현재 190만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유튜브의 신 아시죠? 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2번 1년 이상 꾸준히 방송해야 된다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6개월 한 것처럼 6개월을 하되 이제는 조금은 전략적으로 6개월을 해보시면 아마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어떤 그런 반응을 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해드린 방식대로 진행을 해보시고 좋아졌다. 아니면은 그대로다. 한번 뭔가 어떤 변화가 있든 없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변화가 만약에 없다. 6개월을 더 했는데 그러면 제가 같이 방송해 드릴게요. 1년 후에는. 만약에 그 사이에 폭발적으로 방송이 늘었다. 그것도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축하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사실은 퍼스널 브랜드 하면 1인 방송이고 1인이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퍼스널 브랜드는 내가 만들고 남이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이렇게 연결하면서 만들어 가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거니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손을 뻗으시면 주변에 분명히 도움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덜 외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그날까지 저희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당신의 브랜드를 응원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